우리 같은 집안이랑은 다시 볼 일 없어요. 장미경이 BMW 차키를 빙글빙글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고급 한정식집 로비에서였죠. 자전거 타고 온 아버지와 딸을 향해서 말이에요. 식당 직원이 달려와 김민호를 제지했어요. 실례지만 외부 대기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자신들이 조롱한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 이 충격적인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매일 들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달 전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대학교 학부모 간담회가 있던 날이었어요. 김민호는 10년 넘은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구두도 정성껏 닦았죠. 오후 2시 강의실에 들어선 순간이었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모두 명품 정장에 고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만 유독 초라해 보였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지연이 아버지예요? 한 여자가 작게 물었어요. 그러게요, 홀아버지라더니. 다른 학부모가 고개를 끄덕였죠. 교수가 진로 상담 결과를 발표했어요. 지연이는 전체 1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연이가 정말 안쓰럽네요. 한 학부모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러시니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취업이 힘들 텐데요. 요즘은 집안 배경이 더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대기업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은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민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만 꾹 참았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지연이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아빠 어떠셨어요? 민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래.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했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런 굴욕은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였습니다. 김민호는 10평 남짓한 원룸에서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전기요금을 아끼려 밤엔 작은 스탠드만 켜두었죠. 냉장고엔 할인받은 달걀과 김치가 전부였습니다. 지연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 아침을 차려드렸어요. 동네 카페 소소한 일상에 오전 6시부터 출근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갔어요. 그런 지연이에게 정상우가 나타났습니다. 중견 광고회사 마케팅팀 대리였죠.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이었어요.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항상 밝게 웃으시네요. 힘든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떨까요? 상우의 제안에 지연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마다 만나기 시작했어요. 상우는 지연이가 돈 걱정을 할까봐 항상 조용한 공원이나 무료 전시회를 골랐어요. 지연이의 사정을 자연스럽게 배려했죠. 3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결혼 생각해보지 않을래?
상우의 진지한 제안에 지연이는 놀랐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민호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좋다면 아빠도 좋다. 그렇게 상견례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 만남이 모든 걸 시험대에 올려놓을 거라는 걸. 상견례 이틀 전이었습니다. 김민호는 딸을 불러 앉혔어요. 지연아, 상견례 때 우리 집 얘기는 하지 말자. 왜요, 아빠? 지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람의 본심을 보려면 배경을 알면 안 된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면 달라져.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게 되거든. 지연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럼 어떻게 갈까? 자전거 타고 가자. 민호의 결정은 확고했어요. 지연이가 잠깐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견례 당일 오후였습니다. 고급 한정식 집 앞에 검은 BMW가 멈춰 섰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와 차키를 받았죠. 장미경이 내리며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정영수도 비싼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는 두 사람이 보였어요. 김민호와 지연이었죠. 거치대에 자전거를 세우는 모습을 미경이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들이 설마. 미경의 눈이 커졌어요. 정영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죠. 정상우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왔어? 어색한 미소였어요. 저희 부모님이세요. 지연이가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미경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10년 넘은 정장, 색바랜 구두. 그녀의 입꼬리 미세하게 비틀렸어요. 자전거로 오셨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네, 날씨가 좋아서요. 민호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차가 없으신가 봐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묻어났습니다. 정영수도 거들었어요. 요즘은 차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은. 상우가 작게 제지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미경의 기세를 막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의 손이 가방끈을 꽉 잡았어요. 안으로 들어가시죠. 상우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한정식집 룸에서 마주 앉았어요. 고급스러운 음식이 차려졌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미경이 민호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정영수도 마찬가지였죠. 두 사람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상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미경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호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냥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요? 어떤 회사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경의 눈에 의심이 번졌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영수가 거들었어요. 요즘 직장 생활이 쉽지 않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고. 은근히 무시하는 투였어요. 지연이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상우도 불편해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뭘 어떻게? 미경이 눈을 크게 떴어요.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뿐인데.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식었어요. 미경이 핸드백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 무슨 고민이세요?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은 집안끼리 맞는 게 중요하잖아요. 미경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상우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저희 상우는 대기업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승진 가능성이 높고요. 미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집안은 어머니, 상우가 급히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미경이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카페에서 일하시는 것도 그렇고 아버님 상황도 그렇고 민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상우는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우왕좌왕할 뿐이었습니다. 미경이 핸드백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어요. 결혼하려면 이 정도는 준비해야죠. 지연이가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습니다. 3억, 5천만, 2천만. 천문학적 숫자들이었어요. 저희는 지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카페 직원이 뭘 안다고 그런 돈을 준비해요? 미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다른 거 아세요? 지연이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경이 더욱 잔인하게 몰아붙였어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카페 알바생이 우리 아들과 결혼한다고? 웃기지 않나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상우가 소리쳤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가 계속 사과하며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스스로를 비하하며 무너져 갔어요.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딸이 자존감까지 무너뜨리며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어요. 주먹이 덜덜 떨렸습니다. 미경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진짜 안쓰럽네요. 이런 집안 딸이 뭘 안다고 결혼 생각을 했을까? 그만해. 민호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이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민호가 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가자, 지연아. 뭐라고요? 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두 사람이 룸을 나서자 미경이 로비까지 따라왔습니다. BMW 키를 손가락에 걸고 빙글빙글 돌리며 소리쳤어요. 우리 같은 집안이랑은 다시 볼 일 없어요. 그 순간 식당 직원이 달려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외부 대기실로 이동해 주십시오. 지연이가 아버지 팔을 붙잡고 흐느꼈어요. 그들이 당한 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모독이었습니다. 민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지연아, 가자.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미경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연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조용히 룸을 나섰습니다. 미경이 뒤따라 나와 로비에서 BMW 키를 흔들며 소리쳤지만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지연이가 아무 말 없이 흐느꼈어요. 민호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정영수의 회사 사무실이었어요. 직원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셔야 해요. 태블릿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떠 있었어요. 한국화학그룹 김민호 회장, 친환경 사업 대대적 확장. 정영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사진 속 남자, 어제 자전거 타고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다, 설마. 정영수가 중얼거렸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울렸어요. 사장님, 한국화학계열병원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습니다. 또 다른 전화. 은행에서 대출 전액 회수 요구가 들어왔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한국화학 계열사들이 줄줄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정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태블릿 화면에 김민호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 차분한 눈빛이 어제와 똑같았어요. 같은 시각, 상우의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동료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화학그룹이면 국내 최대 기업 중 하나인데 그분이 설마.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어머니가 BMW 키를 흔들며 조롱했던 그 남자가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미경이 같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나, 저 사람. 어제 그 사람이잖아. 소리를 지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정영수는 받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연쇄 파산 통보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한 달 후였습니다. 정영수의 회사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한국화학 계열사들의 연쇄 계약 해지로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고 사무실은 텅 비어갔습니다. 석 달 만에 고급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정 씨 가족은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이었어요. 예전 거실보다도 작았죠. 장미경은 고급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 보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찬물에 손을 담그고 일했어요. 예전에 진주 목걸이를 자랑하던 그 손으로 말이죠. 손톱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정상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안전모를 쓰고 삽질을 했습니다. 마케팅팀 대리로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다니던 과거가 꿈만 같았어요. 밤이면 세 식구가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그날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BMW 키를 흔들며 자전거 탄 부녀를 조롱했던 그 순간을.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김민호와 지연이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 고급 한정식 집 앞을 지나게 됐어요. 김지연 이사님, 식당 매니저가 달려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도. 지연이는 이제 한국화학출판사업부 이사였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자전거를 멈추지 않았어요.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때 식당 뒤편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통을 나르는 사람. 장미경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경이 설거지통을 놓고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가 자전거를 멈춰 세웠어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연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도 달랐을까요? 진심을 다해 물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는 더 이상 머물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다시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변했지만 내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진정한 품격은 지위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지연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관, 그것이 진짜 부였다는 걸 깨달으며 말이죠.